자, 오늘 4월 6일 수요일 비대면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월요일날 공부했던 챕터 5 에난시오머라는 개념을 공부를 주로 했고요. 미러 이미지를 갖고 있는 스테레오 아이소모가 기본적으로 에난시오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카이럴리티 센터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카본의 4개의 지환기가 그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갖는지를 R 혹은 S라는 그런 두 가지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 다이스테레오머를 조금 그 에난시오머 다음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사실상 보면 스테레오 아이소머 중에서 에난시오머와 같은 카이럴리티 센터에 해당되는 스테레오 아이소머는 에난시오머냐 아니면 기타는 다이아스테레오머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난시오머를 잘 복습을 했다면 다이아스테레오머에 대한 개념만 오늘 이 시간에 공부를 더 하게 되면 카이럴리티 센터에 관련된 아이소머에 대한 개념은 상당 부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남아있는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하고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챕터 5의 파트 2를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그 에난시오머와 다이아스테레오머가 어떤 아이소머에서 발생이 되느냐 할 때 다이아스테레오머는 한 개 이상의 카이럴리티 센터를 갖고 있는 몰레큘에서 발생이 가능해요. 자, 근데 그 한 개 이상의 카이럴리티 센터가 있는데 에난시오머가 아닌 경우는 다이아스테레오머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즉 다이아스테레오머는 미러 이미지가 아닌 몰레큘이에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이죠. 에난시오머는 전체 몰레큘의 카이럴리티 센터를 기준으로 보면 미러 이미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R 컨피규레이션이 하나의 아이소모가 되면 그 에난시오머는 S 컨피규레이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이아스테레오머는 미러 이미지가 아닌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에피머라는 단어는 그렇게 범용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개념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이아스테레오머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카이럴리티 센터는 동일하고 디퍼가 먼저 나왔는데, 자, 똑같아요. 하나의 카이럴리티 센터에서는 다른,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한. 자, 요거는 뒤에 그 설명을 하게 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냥 다이아스테레오머라는 개념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면 돼요. 자, 이제 요 피겨 5-10을 보게 되면 다이아스테레오머에 대한 개념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2아미노 3하이드록시 부타노이크 애시드라고 해서 2번과 3번 카본에 대한 그 카이럴리티 센터를 갖고 있는 컴파운드가 있어요. 자, 이 컴파운드인 경우 두 개의 카이럴리티 센터가 있기 때문에 2번과 3번 카본이 각각 R 컨피규레이션, 그리고 3번도 R 컨피규레이션을 가져. 자, 요 아이소머를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미러 이미지는 2번 카본이 S가 되고 3번 카본도 S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두 개는 에난시오머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R이 아니고 3번 카본이 S인 경우, 자, 요런 그 아이소머에 대한 미러 이미지는 2S, 3R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R, 3R과 2S, 3S는 에난시오머, 2R, 3S와 2S, 3R 역시 에난시오머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이런 관계들은 어떻게 되나요? 자, 요 두 개만 일단 보면 2번 카본은 미러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왼쪽은 S, 오른쪽 아이소모는 R이기 때문에. 근데 3번 카본은 동일해요. 3번 카본도 S, 여기도 3번 카본이 S예요. 자,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 에피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카본은 미러 이미지만 3번 카본은 미러 이미지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레오 아이소모예요. 동일한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아이소모를 다이아 스테레오모다라고 정의를 새롭게 내려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4개의 카이로트 센터가 2개 있는 경우 4개의 컨피그레이션 그 조합이 된 아이소모가 가능하고, 그 중에 2쌍은 이난시오모, 나머지는 다이아스테레오모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자, 테이블을 보게 되면 이제 한 번 더 나오는데 2개의 카이로티 센터가 있기 때문에 2번 카본이 RSRS, 3번이 RSSR, 이런 컨비네이션 4가지 아이소모가 가능하고, 요 각각에 대한 에난시오모는 2번과 3번이 각각 R이면 S, S면 R, 이렇게 반대가 돼야지 맞겠죠. 이렇게는 2번, 3번이 모두 반대예요. 그래서 에난시오모 관계가 있고, 반면에 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R, 2번 S, 여기는 미러 이미지만 3번 R인 경우는 여기는 3번이 R 동일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다이아스테레오모가 되는 것이죠. 뭐 그런 관계는 여기도 똑같이 다이아스테레오모가 돼요. 2R, 2R이 미러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다이아스테레오모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각각에 대한 다이아스테레오모는 각 2종류씩 또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챕터 5에서 에난시오모 가장 기본적인 개념, 이제 두 번째 다이아스테레오모, 자, 세 번째 개념은 메조 컴파운드. 자, 메조는 여기 이제 사례가 잘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역시 그 두 개의 카이로티 센터를 갖고 있는 스테레오 아이소모를 가지고 설명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2번과 3번 카본이 각각 카이로티 센터를 가지고 있고, 2번은 R, 3번이 R 컨피그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소모의 에난시오모는 2S3S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에난시오모, 한 쌍의 에난시오모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2R3S라는 아이소모를 기준으로 요거의 미러 이미지를 보게 되면 2S3R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에난시오모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에난시오모하고 여기 있는 에난시오모는 잘 보면 달라요. 자, 무엇이 다르냐? 오른쪽에 있는 2R3S와 2S3R인 경우는 중간에 2번과 3번 카본의 중간으로 시미트리 플레인이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2번과 3번 카본의 평면이 있다고 보면 위, 아래가 시미트릭해요. 그 이야기는 이 두 개의 에난시오모는 180도 회전을 했을 때 슈퍼 임포즈블해요. 즉 동일한 물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요 두 개는 보면 2번, 3번 간의 평면이 있어도 위아래가 다르죠. 이렇게 해서 위에는 하이드로젠, 밑에는 OH, 여기는 OH, 하이드로젠, 역시 OH, 하이드로젠, 하이드로젠, OH. 그래서 위아래가 시미트릭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에난시오모의 관계를 그냥 갖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컴파운드인 경우는 그 한 쌍의 에난시오모와 그리고 이렇게는 다이아스테레오모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와 여기도 다이아스테레오모가 돼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도 다이아스테레오모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한 쌍의 또 다른 에난시오모가 아니고 사실상 동일한 두 개의 물질,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 에난시오모는 카이를한 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이 두 개가 섞여 있을 경우는 어카이를 해요. 그래서 이런 컴파운드를 메조
컴파운드다. 그냥 메조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네요. 카이럴티 센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 이상 어카이럴한 컴파운드, 요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 에난시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두 화합물. 즉 두 개의 카이럴티 센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가 섞여 있으면 어카이럴해. 왜? 동일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타릭 애시드는 그 결과적으로 한 쌍의 에난시오머 그리고 두 쌍의 다이아스테레오머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한 쌍의 메조 컴파운드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게 메조 컴파운드의 정의가 되겠네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메조가 되면 물리적인 특성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하는 게 테이블에 나와 있네요. 에난시오머는 이미 공부를 했듯이 두 개는 미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스페시픽 로테이션만 서로 딱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대고 나머지 물성은 동일해요. 뭐 멜팅 포인트, 솔리드인 경우, 그 다음에 덴시티라든지 솔루빌리티 다 동일해요.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스페시픽 로테이션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성만 반대인 것이고, 반면에 메조가 되게 되면 이 두 개의 에난시오머하고는 또 다른, 당연히 스페시픽 로테이션은 없죠. 왜냐? 여기 두 개는 카이럴한 물질이지만 여기는 어카이럴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빛을 돌려주지 못하고 덴시티도 차이가 있고 솔리빌리티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메조가 되면 사실상 그 기존의 에난시오머하고는 또 다른 물성을 가지는 그런 아이소머가 아니지만 또 그 카이럴 센터를 갖고 있는 컴파운드가 메조다 것이죠. 자, 그래서 요런 메조 컴파운드이기 때문에 어카이를 할 수도 있지만 메조가 아니면서 그리고 카이럴티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카이를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라세믹 믹스처예요. 그래서 라세믹 믹스처라는 게 이제 혼합물인 것이죠, 그죠? 두 개의 혼합물이 있는데 정확히 50대 50 섞여 있는 것이고, 이게 좀 단어가 길어서 라세메이트다 이렇게 좀 짧은 하나의 단어로 일반적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 라세메이트의 정의가 무엇이냐면 그 두 개의 카이럴 컴파운드가 섞여 있어요. 근데 옵티컬 로테이션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어카이를 하다는 이야기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두 개가 섞여 있는데 그 둘 다 미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로테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섞인 상태에서 빛을 통과시켜 보면 로테이션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진 반대 성격을 갖고 있는 그 카이럴 컴파운드가 정확하게 반반씩 섞여 있는 것이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를 시켜버리니까 제로가 되는 것이죠. 즉 어카이럴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자, 이런 물질을 라세메이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그 미러 이미지 혹은 에난시오머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바이오 액티브한, 즉 어떤 그 의약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그런 컴파운드로서의 그 활성을 나타내게 돼요. 둘 다 활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섞여 있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하나의 에난시오머를 분리를 해내야 되겠죠. 활성적인 물질을 찾기 위해서. 자, 그 방법이 레졸루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레졸루션. 요거는 뭐 그 일반적인 단어로는 뭐 해법이다 뭐 이런 그 영어 사전에 나와 있지만 스테레오 아이소모, 스테레오 케미스트리에서 레졸루션이라 하면 라세메이트로부터 내가 원하는 하나의 활성 물질을 분리를 해내는, 기본적으로 이제 애시드 베이스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안 되는 경우와 되는 경우 두 가지인데, R과 S, 에난시오머가 있어요. 정확히 반반 있고, 이 따로따로 있으면 카이럴한 물질이죠. 근데 50대 50으로 딱 섞여 있으면 라세메이트예요. 즉 어카이럴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R 프로덕트를 분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카복실릭 애시드가 이제 애시드의 역할을 해주고 베이스 처리를 해주게 되면 애시드 베이스 간의 컴플렉스를 만들게 돼요. 근데 이 리에이전트 메칠아민은 카이럴티 센터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 있는 카본이 애시드 베이스의 컴플렉스를 만들더라도 그냥 R 컨피규레이션을 유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솔트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카본은 그냥 R 솔트, 그리고 또 다른 에난시어머 이 컴파운드인 경우 역시 S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고 솔트를 만들어도 역시 S예요. 여전히 솔트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개는 에난시어머예요. 그렇죠? 즉 이 두 개의 솔트 역시 분리가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이아스테레오모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면 이 두 개는 분리가 훨씬 쉽겠죠. 자, 그래서 그 레졸루션 리에이전트로 뭘 쓰냐 하면 카이럴티 센터를 갖고 있는 아민유를 써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그 R 컨피규레이션을 갖고 있는 아민을 썼을 때, 요 R 카본과 레졸루션 리에이전트의 R 카본이 컴플렉스를 만들게 되면 RR이 되겠죠. 자, 반면에 레틱 애시드 S 아이소모와 R 리에이전트를 썼을 때 컴플렉스를 만들었을 때 SR이 돼요. 그러면 RRSR이니까 요거는 다이아스테레오모가 되는 것이죠. 3번이 동일한 RR이기 때문에 다이아스테레오모가 돼요. 그러면 솔리드인 경우는 뭐 멜팅 포인트가 달라지고 리퀴드인 경우는 뭐 보일링 포인트가 달라지고 덴시티도 달라지고 해서 이 두 개를 물리적으로 혹은 물리화학적으로 분리를 쉽게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솔트를 다시 하이드롤리시스를 하게 되면 당초에 있었던 카복실릭 애시드 R과 카복실릭 애시드 S폼으로 분리를 최종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 애시드 베이스 반응을 활용을 해서 이때 레졸루션 리에이전트는 꼭 카이럴티 센터를 갖고 있는 그런 리에이전트를 꼭 써주면 된다. 그게 핵심이 되겠네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스테레오 아이소모를 이제 챕터 4, 5에서 주로 배웠고 2D 개념에서는 컨스티튜셔널 아이소모가 공부를 했던 것이고, 스테레오 아이소모는 가장 기본적인 에난시어모, 미러 이미지를 갖고 있는 컴파운드, 나머지는 다 다이아스테레오모예요. 이게 시스트랜스 아이소모도 다이아스테레오모에 해당이 돼요. 자, 뭐 요거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에난시어모, 다이아스테레오모 다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이제 그 카본에 대한 공부를 주로 했는데 나이트로젠은 어떻습니까? 자, 여기도 4개의 서로 다른 취환기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컴파운드인 경우 취환기는 3개지만 여기 럼프 일렉트론 하나의 취환기를 보는 것이죠. 또 다른 제4의 취환기. 그래서 하이드로젠, 에틸, 메틸, 럼프 일렉트론. 따라서 이 나이트로젠은 카이럴티 센터의 요건을 갖추게 돼요. 단 카본과 다른 것은 이 두 개의 미러 이미지 혹은 에난시오머가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물질로 아이소모이긴 하지만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동일한 물질로 우리가 화학적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트로젠의 카이럴티 센터가 존재는 하지만 에난시오모로서 화학적인 역할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따라서 이 에난시오모를 뭐 더더구나 분리하기는 매우 어려워지겠죠. 이게 이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포스포러스는 뭐 상대적으로 똑같이 그 카이럴티 센터를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요거는 상대적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에난시오모 간의 속도는 좀 느리긴 해요. 그래서 요
포스포러스는 그래도 카본 쪽에 가까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뭐 예를 들면 R 컨피규레이션이다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그러한 특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럼프 일렉트론이 있는 경우는 이제 요렇게 지환기들이 있다 그러면 럼프 일렉트론을 가장 낮은 랭킹을 부여를 하면 되겠죠. 자,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에난시오머나 다이스테레오머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의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특히 이제 바이오 액티브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세포막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리셉터와의 그 인터랙션이 있는 게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왜? 3D 개념에서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레고 조각을 딱 맞추듯이 블록처럼. 그래서 두 개의 그 카이럴티 센터가 갖고 있는 두 개의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왼쪽 아이소머는 3D 개념에서 우리 뭐 손에 있는 그 세포막이라고 할게요. 이게 딱 맞아요. 그런데 스테레오 아이소머, 다른 아이소머는 3D 개념에서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바이오 액티비티가 없고 요 하나만 바이오 액티브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만약 50대 50 섞여 있다, 라세메이트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A라는 스테레오 아이소머를 분리를 해내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레졸루션이라는 기술이 꼭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스테레오 아이소머는 바이오 액티브 할 경우에 세포막에 해당되는 리셉터와의 인터랙션이 가능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분을 또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챕터 5까지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비대면 수업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유기학 1에서 이제 오게닉 물질들의 케미칼 특성들 그리고 오게닉 리액션에 관련된 내용들이 드디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디비덴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